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특별 세션 2주차고요. 그리고 그 강학습에 대해서 다룰 건데, 네, 발표자는 저고요. 네, 그래서 더도 말고, 특별 세션의 경우는 그 처음에 OT 때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그 꼭 통계와 관련이 없더라도, 죄송합니다. 꼭 확률 과정과 관련이 없더라도 어느 정도 통계와 관련이 있는 주제들을 어,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보시면은 총 4개로 나눠져 있는데 마지막은 뭐 그냥 컨클루션이고 그리고 보시면은 우선 첫 번째로는 과학습이 뭔지 관련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두 번째가 태블릿 솔루션 메서드라고 적어놓긴 했는데 그냥 강학습 문제를 어떤 식으로 좀 태클할 걸 건지 그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잡을 건지 관련된 내용들인데 이 부분의 내용이 좀 길고요. 3번은 어플리케이션인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드 하나씩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바로 끝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컨클루션이고요. 네, 그래서 좀 처음으로 좀 시작을 하자면은 어, 인트로덕션 투 강학습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딥러닝은 크게 다음 세 개와 같이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네, 처음으로는 지도학습, 그리고 두 번째는 비지도학습, 그리고 세 번째는 강학습인데, 뭐 여기 우측 그림을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지만, 네, 죄송합니다. 지도학습의 경우에는 그냥 뭐냐, 문제가 있고 그 인풋이 있고 그리고 그 인풋에 대한 그 정답이 있는 상태에서 그 문제를 푸는 그 학습을 진행하는 그냥 그러한 학습 세팅이고요. 비지도 학습의 경우에는 그 이미지만 데이터만 있고 그 데이터가 어디로 분류되는지에 대한 그런 데이터는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강학습의 경우에는 이 두 개와는 좀 다른 점이 뭐가 있냐면 어 그 환경과 좀 인터랙션을 하면서 그리고 환경에 대한 뭐라냐 환경에 대한 그 보상을 좀 어떻게 좀 최대화시킬까라는 그런 문제 세팅이 달려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세팅이 좀만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강학습 예시 문제들이 뭐가 있느냐? 강학습 예시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뭐 그 게임들이 있겠는데요. 뭐 좌측에 보이시는 체스 문제도 사실은 이것도 사실은 체스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여기 있는 이 뭐 X축이라 할까요? 그 X축의 경우에는 이게 제 기억으로는 그 알파벳이 이렇게 A에서 한 A, B, C, D, E, F, G, H까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Y축이 지금 1에서 8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각각이 이게 한 스테이트로 이렇게 매길 수 있으며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강화수 문제를 풀 수 있고요. 네, 비슷하게 이 벽돌 깨기 그 아타리 문제가 같은 경우에도 이 강화수 문제로 돌릴 수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이런 식으로 그냥 뭐 각각을 이렇게 벽돌을 깰 수 있지만 여기 빈 공간 보이시죠? 이 빈 공간에 넣으면은 좀 더 리워드를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뭐 이러한 것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고요. 어, 그리고 제가 처음에 설명해 드렸었는데 여, 굳이 노트 테이킹을 굳이 안 하셔도 되고 그냥 편안하게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시 문제는 이렇게 있고 어, 그래서 강학습이란 정의가 뭐냐? 어떠한 환경에서 에이전트가 최적의 결정하는 학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 과정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정확하게 좀 최적의 결정을 도달하게 되느냐? 시행착오를 통해서 학습하며, 그리고 그 죄송합니다. 최대의 보상을 얻기 위해서 행동 전략을 어떻게 좀 개발하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요소들 혹은 용어들이 좀 있는데, 처음에는 에이전트가 있는데, 이 에이전트라는 친구가 저희가 학습한 주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그 이전 예시에서 뭐 예를 들어서 아타리 게임에서는 그 움직이는 그 발판 있죠? 그게 에이전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환경에서 행동을 선택하고 결정해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environment 환경 같은 경우에는 에이전트가 상호작용하는 공간. 그리고 액션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환경으로 예시를 들자면은 아타리 게임에서는 그냥 이 상황 자체 있죠. 이 상황 자체를 그냥 환경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액션 같은 경우에는 에이전트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결정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아타리 게임에서 예시는 이 발판을 어떻게 왼쪽으로 움직이냐 오른쪽으로 움직이느냐 뭐 처음에 던질 때 어느 방향으로 던질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스테이트의 경우에는 에이전트와 환경이 현재 상황을 나타내는 거고 그래서 이 전에 예시 같은 경우에는
이것 자체가 그냥 하나의 스테이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마지막으로 리워드 보상이 있는데 만약에 에이전트가 환경에 뭐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되면은 그럼 이 환경에 있어서 어떤 보상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걸 잘했다, 못했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올 텐데 뭐 예를 들어서 이 아타리 게임에서는 이 점수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기서 보상이다. 그래서 강학습을 되게 간단하게 표현하자면은 여기 우측 그림과 같이 그냥 에이전트가 있고 에이전트가 어떤 행동 그 액션을 취하게 되면은 그게 환경에 있어서 그 새로운 스테이트로 업데이트가 되고 그리고 그 새로운 스테이트를 업데이트가 되면서 리워드도 새로 나오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최종 목표가 뭐냐 강학습에 있어서 에이전트의 최종 목표는 보상을 물론 그 뭐 보상을 최대화시켜 준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정확하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상을 최대화시켜 주는 게 목표고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그 미래 시점들에 대한 보상들도 결국엔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그냥 현 시점에 대해서만 고려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것을 좀 그 이루어내기 위해서 추가 용어들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그냥 뭐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물론 나중에 좀 중요한 용어들이긴 한데 폴리시 같은 경우에는 에이전트가 주어진 스테이트에서 취해야 할 에이전트 액션이 담긴 전략 즉 그냥 폴리시는 그냥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밸류 펑션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떠한 스테이트에서 그 주어진 스테이트에서 특정 폴리시를 고정을 픽스로 박았을 때 그것에 의한 장기적인 기대 보상 값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이 밸류 펑션을 얘는 그냥 스테이트에 대해서만인데 이것을 어떠한 액션을 취할 때까지 고려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액션 밸류 펑션이 되고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스테이트와 액션에 대해서 특정 폴리시에 의한 장기적인 기대 보상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냥 강학습에 대한 인트로덕션이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멀티암 밴딧으로 넘어갈 건데 그 강학습 초기에는 뭐 한 60년대, 70년대, 1960년대, 1970년대에는 멀티암 밴딧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때 완전 강학습 초기고 그래서 이 멀티암 밴딧이 뭐냐? 뭐 이런 이 사진에 보이는 것 같이 K개의 슬롯 머신이 있고 그리고 각각이 임의 확률로 보상을 받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의 목표는 총 보상을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슬롯 머신을 돌려야지 그래야지 좀 그 저희가 최대 보상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고요. 그럼 당연하게도 뭐 예를 들어서 카지노를 간다면은 저희가 어떤 슬롯 머신이 어떤 확률을 이걸 내가 한번 돌리면은 이런 분포를 뛸 거야라는 것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 문제인 상황이다 지금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 5개의 슬롯 머신이 있고 그 뭐 리워드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이렇게 그 그렸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 X축이 리워드니까 이 히스토그램들만 본다면은 당연하게도 이 D5라는 게 지금 최대의 그 리워드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얘만 그냥 계속 돌리면은 아 그럼 우리는 그 최대 최대로 이득을 볼 수가 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이 분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러 번 돌렸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이 분포들을 근데 처음에 갔을 때는 모든 슬롯 머신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어떤 스트래티지를 전략을 어떻게 좀 짜야지 그래야지 기대 보상을 좀 최대화시킬 수 있을까 이게 멀티한 밴딧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여기에서 그 문제 드리자면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카지노에 갔어요. 아니면 뭐 카지노에 갔고 뭐 아무도 안 갔겠지만 불법이잖아요. 근데 좀 예시를 들어서 카지노에 갔는데 슬롯 머신이 그냥 한 번 돌리고 뭐 이런 머신들이 막 5개 있어요. 5개 있으면은 어 어떤 식으로 해야지 좀 최적의 보상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네, 제가 한 명 집을게요. 그냥 만약에 대답 안 하시면은 네, 네 민구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거는 그 돈은 그냥 글쎄요. 그것도 고려를 해야겠죠. 사실 따지고 보면 네. 아, 네. 제가 딱 원했던 정답입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나이박에는 그래서 그 저기 아주 훌륭하신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가까이 슬롯 머신을 그냥 몇 번 돌려서 그래서 그럼 몇 번 돌리게 되면은 여기에 그 각각 슬롯 머신에 대한 1, 2, 3, 4, 5에 대한 리워드 값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리워드 값들을 그냥 평균을 때려서 그래서 그 평균 값이 최대인 슬롯 머신을 그냥 선택을 해서 그것만 계속 돌려서 최대를 얻는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최선의 방법을 찾기는 뭐 적당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까이 슬롯 머신에 대한 완벽한 분포를 아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이 몇 번 그냥 했다고 해서. 그래서 아직 안 알려진 슬롯 머신을 일부러 골라서 그래서 exploration이라는 것을 좀 진행하는 것도 좀 중요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exploitation하고 그 exploration이 있는데 exploration 같은 경우에는 모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뜻과 같이 에이전트가 새로운 행동을 시도하기 위해서 좀 환경을 좀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exploitation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게 한국말로 뭐죠? 이게 그냥 어, 좀 악용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미 그 알려진 정보를 바탕으로 그냥 저희가 예를 들어서 1, 2, 3, 4, 5 중에서 5가 최대로 나왔으니까 그냥 5만 계속 돌리는 거예요. 이런 게 엑스포테이션이고, 그래서 이것을 greedy selection method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뭐 예시로 신촌 맛집이 있는데 이게 송경현 교수님께서 좀 주신 좋은 예시인데, 예를 들어서 잘 보이시죠? 그 중식당을 네이버 지도에다가 쳤는데 보시면은 그 혹시 풍년이라는 곳 알고 계신 분 있나요? 에, 다 아나요? 모르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볼래요? 모르죠? 아, 맞네요. 좋네요. 네. 풍년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이것들 보고 이게 보니까 그 중식집을 치니까 풍년이 안 뜨더라고요. 이게 일본식 중국 식당이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중식집을 치니까 안 나오는데 나 중식 먹고 싶은데, 그래서 여기 네이버 지도 치니까 이런 것들이 뜨니까, 그래서 리춘 시장 맛있겠다, 뭐 중경 마라톤 맛있겠다, 복성각 완전 신촌 그냥 그, 그 아이콘이지 해서 복성각을 그냥 간다라고 한다면은 물론 맛있기는 하겠지만, 근데 그 새로운 맛있는 집도 못 찾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엑스플로레이션을 또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렇게 풍년이라는 새로운 집도 좀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비로소 찾을 수 있다. 이런 것이 exploration이고요. 만약에 exploitation을 그냥 진행하게 된다면은 그냥 복숭아만 맨날 가겠죠. 맛없게. 네. 그러면은 멀티한 밴딧의 핵심은 그럼 결국에는 exploration과 exploitation을 어떻게 좀 적당히 좀 잘 조절해 가면서 좀 exploration하고 exploitation 트레이드오프를 좀 잘 조절시켜서 진행하는 것이 멀티한 밴드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럼 이것을 좀 어떻게 좀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그 전에 먼저 exploitation 그러니까 이게 그냥 greedy action selection이죠. 이것을 만약에 수식으로 좀 나타낸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참고로 이 강하습이라서 그런지 수식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저번에 수식을 좀 자제해 주세요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수식을 자제 못해서 좀 사과드리고요. 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수식으로 좀 표현을 하자면은 저희 목표 같은 경우에는 액션을 취하게 되면은 나오는 보상에 대한 기대값을 최대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워드를 RT라고 한다면 T 시점에 대한 리워드를 RT라고 하고, 그리고 AT를 뭐 T 시점에 취한 액션, 그리고 그 취한 액션을 A라고 한다면은, 그럼 이것에 대한 기대값 보상이 Q 스타로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그냥 뭐 얘를 어찌 보면은 뭐 기대값으로 표현을 한다면은 이 기대값을 저희는 사실 모르죠. 왜냐면 이거는 추정량이 아니라 모수니까. 그래서 이 기대값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정보를 토대로 어떠한 추정량을 결국엔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추정량 같은 경우에는 이 Q스타 대신에 capt QTA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뭐 다른 게 아니라 그 A로 몇 번 갔는지가 분모에 있고, 분자의 경우에는 뭐 A로 갔을 때의 리워드의 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값을 최대화시켜 주는 게 결국에는 greedy action selection이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좀 이런 전략으로 가게 된다면은 액션을 고를 때 얘를 최대화시켜 주는 액션을 다음 액션으로 취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exploration, exploitation, 트레이드오프를 어떤 식으로 좀 고려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질문입니다. 그, 어, 혹시 생각나신 분 있을까요? 어떤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좀 얘는 지금 당연히 귀리인데 어떤 식으로 하면은 새로운 그런 것들도 좀 집어넣을 수 있을까? 새로운 셀렉션들도 어떻게 하면 고려할 수 있을까? 뭐 되게 간단하게는
그 아무도 답을 안 해서 그 이 exploration하고 exploitation 트레이드오프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그냥 새로운 액션들도 그냥 취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핵심인데 그래서 그냥 입실론의 확률로 다른 액션을 그냥 골라주면 끝이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 기존에는 그냥 이게 맨날 선택이 된다면은 그냥 이번에는 그 입실론의 확률로 어 다른 랜덤한 그 액션을 그냥 취하게 된다. 얘가 아닌 다른 랜덤한 그 액션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입실론 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년 그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그 입출이 만약에 0이면은 사실상 그 다른 새로운 액션을 그냥 아예 안 고르는 거니까 그래서 이 greedy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입출은 뭐 적당히 좀 세팅을 하다 보면은 greedy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이게 average reward고요. 뭐 네. 이런 식으로 그 exploration하고 exploitation 트레이드오프를 하게 되면은 그 풍년도 자주 갈 수 있게 된다. 풍년 같은 새로운 식당을 알 수가 있게 된다. 네. 풍년 자주 가세요. 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어 그러면은 여기 이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 오케이 그러면 exploration하고 exploitation 트레이드오프를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Q 함수에 대한 추정량을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얘가 얘인데 근데 얘를 구하기 위해서 보시면은 모든 리워드를 합해가지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터레이션 나눠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한다면은 그 문제점이 뭐냐? 되게 비효율적이잖아요.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왜냐면 이것들을 싹 다 둬야 되니까. 이걸 얼마큼나 계속 새로운 이터레이션을 딱 돌았을 때, 예를 들어서 t-1에서 t 시점을 딱 갔을 때, 이 t 시점 이전에 있는 것을 다 합해줘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좀 보완시키기 위해서 incremental implementation을 진행을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인데요. 아마 통전 들으신 분들 뭐 아시죠 이거? 그 네 맞습니다. 그 좋습니다. 그 보시면은 뭐 그 QK 플러스 1을 그냥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는데 근데 얘 같은 경우를 뭐 그 좀 재기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좀 리커시브하게 좀 식을 구성하다 보면은 이 모든 RI들이 필요 없고 그냥 이전 시점인 RI와 이 QK만 알면은 사실상 그냥 그 뭐랄까요 그냥 QK 플러스 1을 그냥 바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뭐 이것의 핵심으로는 그냥 연산이 되게 빨라진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왜 이게 중요하냐라고 따졌을 때는 이 그 전에 있던 이것도 보면은 스텝스가 1000까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뭐 진행하게 된다면은 막 10만 번 뭐 이런 식으로도 반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10만 개를 매번 이걸 다 더하면은 너무 비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인크리멘털 임플리멘테이션 통해서 좀 효율적이게 그 연산하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멀티암 밴딧에 대한 정리 좀 하자면은 이러한 알고리즘 통해서 그 멀티암 밴딧 문제를 태클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알고리즘을 좀 보자면은 뭐 QA하고 NA 같은 경우에는 이 액션 A를 몇 번 취했느냐에 대한 그냥 그냥 베리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이 A 다음 액션인 A를 고를 때 그 이게 바로 그 1마이너스 입실론 확률로 이 그냥 그 귀리 액션 셀렉션을 하게 되는데 근데 입실론의 확률으로 다른 랜덤 액션을 그냥 취하게 된다. 이게 여기에서 입실론 귀리 부분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리워드의 경우는 이 고른 액션을 바탕으로 좀 그 리워드를 구한다. 이 밴드 그냥 돌려봤을 때 이 정도 나왔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A를 골랐으니까 A를 골랐다라는 것을 여기다가 인크리멘트를 한 번 시켜줘야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Q 펑션에 대한 업데이트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 인크리멘털 임플멘테이션을 통해서 이 얘를 그 업데이트를 시켜주면 된다. 그럼 여기에서 그 질문이 있는데 이 알고리즘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만 봤을 때는. 네. 그래서 뭔가 좀 생각할 시간을 드리고 싶은데 그 네, 제가 2시간 풀로 채울 줄 알았는데 그 지금 벌써 슬라이드 16이라서 네 그냥 넘길까요? 그 생각할 시간 좀 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넘길까요? 네.
네. 되게 비싸요. 되게 비싸고 그냥 그 뭔가 좀 메뉴로 하기보다는 좀 예를 들어서 그 좀 비싸긴 했는데 예를 들어서 복성각에서 그 예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중식 메뉴 중에서 복성각에서만 파는 메뉴를 그 예를 들어서 팔보채가 있다고 할게요. 그럼 팔보채가 있으면은 복성각에서만 판다고 가정을 할게요. 복성각에서만 팔면은 그리고 풍년에는 그 팔보채를 안 팔아요. 근데 내가 그 평소에는 팔보채를 먹기 싫은데 오늘따라 팔보채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물론 그 평소대로라면 그 복숭아보다 풍년을 가는 게 좋겠지만 팔보채를 먹고 싶은 저는 복숭아를 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최근의 시점에 따라서 이게 또 변화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그 바로 그 스테이셔너리한 프로블럼의 한정으로만 가능하다는 문제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보상 확률들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의 문제로는 뭐 최근에 보상들을 더 번영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고 그리고 뭐 사실은 아까 준 예시로 따지자면은 그냥 뭐 복성각에서 팔보채가 있고 내가 최근에 팔보채가 너무 땡기니까 그래서 그 복성각으로 가는 게 좀 더 리워드가 높다. 그 풍년에 비해서. 예시가 잘 들어오나요? 네. 좋은 비유였던 것 같고요. 어.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뭐가 있느냐? 이 어떠한 픽스 콘스턴트를 곱해주는 거예요. 이 픽스 콘스턴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알파를 의미를 하고요. 이 알파 값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냥 0하고 1 사이여야 되고 그리고 0이면 안 되고요, 당연하게도. 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느냐? 이게 그 최근에 대한 리워드를 죄송합니다. 그 이전 시점에 대한 리워드를 좀 더 그 덜 반영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1마이너스 알파의 K승으로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전 시점들에 대해서 그 예를 들어서 뭐 타임스텝 리워드 1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그냥 그 이게 그 만약에 K-1승이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 그냥 0승이니까 그래서 그냥 그대로 리워드가 반영이 됐는데 그래서 리워드 2라고 하면은 죄송합니다. 그 좀 잘못했네요. 리워드 T라고 하면은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리워드 T-1의 경우에는 이미 그 한 시점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1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이 그 뭐라죠? 1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이 R1이 R2가 이렇게 그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뭐 좀 한마디 요약을 하자면은 최근의 것들에만 비중을 좀 더 높게 주고 만약에 좀 옛날의 그 리워드들이면은 아무래도 최근이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 것들에다가는 비중을 좀 더 적게 주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알파를 이렇게 그 0과 1 사이로 두게 되면은 사실상 그냥 그 옛날 시점을 더 가면 갈수록 얘가 0으로 수렴하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뭐 결과는 0으로 수렴한다. 이런 내용도 이 다음 슬라이드에 담겼고요. 그래서 이 알파를 그냥 아무렇게나 설정하기보다는 이 두 가지 조건을 좀 만족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그 이 정확하게 왜 얘네들이 만족이 되어야 됐냐는 다르지 않겠습니다. 근데 얘를 만족시켜야지 그래야지 이 그 Q 값을 구할 때 그 알파에 대한 수렴 그 알파를 이렇게 적용시켰을 때 그 Q 값을 구할 때 이 Q 값이 어느 정도 수렴을 하게 된다. 미래 시점, 이전 시점들에 대해서. 네,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나중에 배우게 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더 하게 된다면은 TD 러닝 그리고 Q 러닝 이런 개념들이 튀어나오게 되는데 얘네들이 여기에서 좀 중요할 수도 있다. 참고로 이 알파는 그 여기서 알파라고 적었는데 나중에는 그 감마로 표현이 바뀌고요. 그리고 감마의 그 다른 의미로는 그 디스카운트 팩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디스카운트 팩터가 나중에 튀어나올 텐데 당황하지 마시고 뭐 그런 식이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어, 그래서 여기에서 또 그 다른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당연하게도 이 exploration과 exploitation 트레이드오프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입시론 QED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입시론 QED의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입시론의 확률로 다른 액션을 취하게 되는 건 맞아요. 그런 식으로 exploration 하는 건 맞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풍년에 갔는데, 물론 그럴 일이 없지만, 근데 그 풍년에 갔는데 너무 맛없어요. 너무 맛없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은 그 풍년에 다시 갈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면 너무 맛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exploration을 그래도 풍년에 여러 번 해봤다. 예를 들어서 막 그 두세 번 갔는데도 맛없다면은 다시 또 갈 거예요? 풍년에? 안 가겠죠. 그래서 그 랜덤 액션을 고르기보다는 이미 그 랜덤 액션에 대해서 고른 액션에 대해서 그 이미 여러 번 가봤으면은 거기에 굳이 또 갈 이유가 없다. 이게 그 입시론 QD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좀 정리하자면 그냥 랜덤으로 다른 액션을 취하는 것이 별로 효율적이지 않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풍년 예시 참 좋네요, 진짜. 네. 그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된 방법이 Upper Confidence Bound Selection인데요. 뭐 UCB 셀렉션이라고 아마 그 뭐 좀 논문들 조금 읽으셨으면은 UCB 셀렉션 뭐 이렇게 나오는데 얘네들이 지금도 쓰여요. 그래서 좀 되게 중요하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UCB 셀렉션의 유래를 좀 지금 좀 살필 건데 이 호프딩스 이니퀄리티를 시작으로 해요. 이 호프딩스 이니퀄리티 같은 경우에는 뭐 수통 1 배우셨으면 셰비셰프 이니퀄리티 배우셨죠, 다들? 네, 셰비셰프 이니퀄리티와 같이 뭐 어떤 조건들이 만족이 되면은 그럼 그 조건들을 그 이용을 해가지고 뭐 어떤 이니퀄리티가 구성이 된다. 뭐 그게 여기에선 그냥 이름이 호프딩스 이니퀄리티다. 그럼 이 이니퀄리티가 정확히 뭐냐? 확률 변수 x1에서 xn들이 iid 하다고 할게요. 그러면 iid 하고 얘네 다 만약에 a, b 그 바운더리 내에 있으면은 그러면 이런 식으로 식이 만족이 그 부등식이 만족이 된다. 이게 바로 그냥 호프딩 이니퀄리티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은 SN이 튀어나왔죠. SN 같은 경우에는 이 그 X1에서 XN까지 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죄송합니다. 보시면은 두 가지 이니퀄리티가 튀어나왔죠. 두 가지 이니퀄리티가 위쪽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이 없는 상태로 그래서 그냥 한쪽으로만 바운드 된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이 씌워져서 그래서 양쪽으로 바운드 됐다. 그래서 이 그 2 곱하기 왜 있냐 그 이 절대값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자면 이 식들을 좀 정리를 하자면은 얘가 그 좌측에 있는 게 얘는 그냥 그대로 가져온 거죠. 얘를 t를 nt로 좀 그 substitute을 해볼게요. 그럼 nt 그리고 여기 t 제곱이 있으니까 nt 제곱이 되겠죠. 그러고 나서 여기에다가 양측에다가 여기에다가 그냥 n을 나눠줄게요. 그러면 n을 나눠주게 된다면은 그럼 여기는 그냥 이게 어차피 그냥 서메이션이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얘는 그냥 뮤 햇이고 얘 같은 경우는 기대값이 붙여져 있으니까 뮤 a 이런 식으로 햇과 그 뭐냐 모수의 차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측의 경우에는 보시면은 여기 n 제곱 t 제곱이 여기 있죠. n을 여기도 n 곱하기 b 마이너스 a잖아요. 어차피 그 모든 그 xi에 대해서 이게 b랑 a에 바운드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그냥 공통으로 bi, ai 이렇게 인덱스 시키지 말고 그냥 b-a로 이렇게 인덱스를 할 겁니다. 그러면 n 곱하기 b-a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n 곱하기 그리고 n 제곱이 이렇게 있으니까 얘네들 서로 캔슬되면 여기 n 하나 남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그리고 이것을 좀 그 여기다가 액션을 고르게 됨으로써 그 인덱스를 시켜줄 거예요. 그래서 얘를 뮤 a 그리고 죄송합니다. 뮤 hat a 그리고 뮤 a 그리고 얘를 na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a와 여기 있는 a는 좀 다릅니다. 여기 있는 a 같은 경우에는 인덱스의 a는 액션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높은 확률로 일어나는 것을 좀 보장을 시키기 위해서 얘를 델타로 한 번 더 바운드 시켜줄 거예요. 이 우측에 있는 것을. 그럼 얘를 t에 대해서 좀 식을 정리하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좀 나옵니다. 이때 델타를 좀 다양하게 잡을 수 있는데 근데 보통은 특히 UCB의 경우에는 델타를 t의 c승 분의 1 이렇게 잡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잡게 된다면은 어떤 식으로 식이 변하느냐? 참고로 얘 같은 경우는 그 식이 전개가 어떻게 됐냐 뭐 해보시면 그냥 알 거예요. 그냥 해보면 됩니다. 근데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은 그 델타를 이렇게 t의 시승분의 1로 잡게 된다면은 식이 이렇게 전개가 돼요. t는 여기다가 t의 시승이 여기 와서 이렇게 되고 보시면요. 네, 델타를 여기에 t의 시승을 받게 된다면 t의 시승이 여기 올라가고 c가 여기 로그 앞으로 오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는데 얘도 어쨌든 간에 이 로그 2 부분을 이렇게 바운드 또 한 번 더 시킬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좀 깔끔하게 나오게 됐는데 이 C 얘가 사실은 그냥 B-A 곱하기 루트 2분의 C잖아요. 그래서 컨스턴트잖아요, 다 사실상. 그래서 이것을 새로운 컨스턴트 C 프라임으로 이렇게 그냥 대체를 할게요. 대체를 하게 된다면은 정리하자면 식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구성을 시켜줘서 그 다음 액션을 고를 때 얘를 따르게끔 만들어주면은 그게 바로 그냥 UCB 그 바운드라고 UCB 바운드를 통해서 그 다음 액션을 고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NA 같은 경우에는 그 NTA인데 T 시점에서 액션 A를 선택한 횟수입니다. 그냥 그리고 이게 왜 그 중요하냐라고 따질 때는 인투이션이 뭐냐? 그냥 뭐 그 어느 정도 이 NTA가 이 분모 부분에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비슷을 좀 했으면은 그러면은 이제는 좀 거기에다가는 비중을 좀 더 덜 준다. 그 액션에 대해서는 이런 식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거는 알파고 학습시켰을 때도 좀 사용됐던 그런 공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가져왔고 그래서 입시론 QD와 그 UCB를 비교를 했더니 UCB가 좀 더 좋은 성능을 지금 나타내고 있죠. 네, 어, 여기까지가 첫 번째 부분이고요. 그 강학습에 대한 인트로 부분인데, 어, 여기에서부터 NDP, 그 DP 그리고 MC 이렇게 나왔는데 MTP까지만 하고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블릿 솔루션 메서드에 대해서 좀 다룰 건데, 네, 그 전에 그 솔루션 메서드에 대해서 좀 알기 전에 마크업 디시전 프로세스 MDP에 대해서 먼저 좀 배울 겁니다. 네, 저번 주에 그 1조 몇 조죠? 2조군요. 네, 2조가 훌륭하게 발표했었죠. 그래서 마크업 체인에 대한 개념을 좀 알려주셨는데, 근데 좀 리캡을 좀 하자면은 마크업 체인이라는 것은 뭐냐? 다음 시점이 일어날 확률을 알기 위해서 오로지 현 시점이 뭔지만 알고 있으면 된다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해서 트랜지션 프로버비리티가 예를 들어서 xn에 도달할 확률이 이런 식으로 n 이전의 시점들을 다 긁어 모아야 되는데 마크업 체인을 죄송합니다. 마크업 체인이면은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전 시점들은 다 필요 없고 직전 시점만 필요하다. 그래서 이 관계가 성립이 되면은 그것은 마크업 체인 이것은 마크업 체인이다라고 하는 게 마크업 체인이고요. 강학습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스테이트 액션 리워드의 반복이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냥 그 이때 확률 부분이 여기서 좀 랜덤네스가 어디에 들어가냐? 그 사실은 두 개이긴 한데 근데 어 랜덤네스가 들어가는 거는 그냥 다음 액션을 취할 때 혹은 다음 스테이트에 도달할 그 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뭐라냐 트래젝토리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그래서 스테이트 액션 리워드 이런 식으로 반복이죠. 근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스테이트 1에 있다고 할게요. 스테이트 1에서 액션 1을 취하게 된다면은 스테이트 2로 넘어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스테이트 2로 넘어가게 될 확률이 몇이냐가 여기에서의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버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랜덤네스가 어디 들어가냐? 이 그 강학습에서 확률이 이런 식으로 S 프라임 기분 S, A 이 S 프라임의 경우에는 다음 시점, 현 시점이 S고 그리고 저희가 현 시점에서 취할 액션이 A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다음 시점에 도달할 확률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 이게 왜 마크 프로퍼티를 가지는지는 보시면은 알겠지만 네, 다음 슬라이드 있긴 하네요. 마크업 어썸션이 정확히 어디에 일어나냐면 사실 만약에 저희가 마크업 어썸션 없이 진행한다면은 이전 시점들을 다 여기 내포를 해야 되잖아요. 스테이트하고 액션들 모두 다. 근데 얘네들 싹 다 필요 없이
그냥 이 직전에 그 스테이트하고 액션 페어만 알고 있다면은 다음 시점에 대한 그 스테이트에 대한 확률을 알고 있다. 이러한 프롬 세팅에서 옵티멀 폴리시를 구하는 것이 결국에는 마크업 디시전 프로세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MDP는 그냥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냥 문제 세팅이 이렇게 됐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얘도 MDP에 좀 부합을 하고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 미로찾기인가?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룸 1에서 룸 2로 갈 확률이 지금 0.49, 룸 1에서 아웃사이드로 갈 확률이 0.6이죠. 그래서 얘네 둘 다 합하면은 그냥 1이죠. 그래서 이 확률에 대한 그 뭐냐 뭐라죠? 트랜지션 스테이트 그 죄송합니다. 그 트랜지션 스테이트 프로버티에 부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문제 세팅의 경우에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터미널이 총 두 개 있어요. 트랩하고 아웃사이드가 있는데 그래서 터미널이란 것은 무엇이냐? 그냥 그 터미널 스테이트에 도달하게 되면은 그냥 이 그 뭐랄까 런이 그냥 끝난다. 이 에피소드가 끝난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뭐냐 예를 들어서 제가 룸 1에서 시작을 한다면 룸 2로 갔다가 룸 3로 갔다가 뭐 보상 그 보물을 얻어서 밖으로 나갈 수가 있을 거고 아니면은 룸 1에서 시작을 했다가 룸 2로 갔다가 트랩으로 도달해서 죽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터미널 스테이트가 구성이 돼 있고 그리고 당연하게도 그 보물을 얻는다면 리워드가 당연히 양수일 거고 그리고 그냥 산다면은 그냥 리워드가 1인 걸 봐서는 그냥 살았으니까 그래서 양수의 리워드가 가심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트랩에 도달하면 가장 그 낮은 지금 그 리워드를 볼 수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러한 MDP 프레임워크에서 이 문제를 좀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총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 어, DP, MC 메থ드, 그리고 TD 러닝이 있는데, DP 같은 경우에는 다이내믹 프로그래밍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럼 여기에서의 목표는 뭐냐? 우리가 모든 확률을 알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취해야 될 최적의 그 스트래티지는 뭐냐가 이 DP에서 배우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이 스트래티지라는 게 폴리시잖아요. 그래서 그 폴리시를 어떻게 좀 구성을 시킬까가 DP의 핵심이고요. MC 메서드 같은 경우에는 뭐 DP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냥 뭐 모든 것을 알고 있다잖아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문제를 다가가게 된다면은 실제 상황에서는 모든 걸 모르죠. 뭐 예시를 들자면은 제가 풍년에 대해서 몰랐다 뭐 이런 그 식으로 좀 해석할 수도 있죠. 그래서 MC 메서드의 세팅에서는 DP에서의 assumption이 여기서 해당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냐? 에피소드를 그냥 돌리면서 폴리시를 업데이트 시켜줘야 돼요. 이런 것이 MC 메서드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냥 게임을 저희가 처음에 했을 때는 모르잖아요. 뭐가 게임에 예를 들어서 막 적이 어떤 식으로 좀 행동할 건지 이런 것들을 다 모르는데 근데 이 게임을 뭐 하다 보면은 얘가 이 특정 스테이트에서는 이런 패턴을 하게 되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배우는 게 MC 메서드다. 뭐 여러 번의 반복을 통해서 TD 러닝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안 다룰 거긴 하거든요. 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너무 어렵고 너무 길어서 이거는 좀 안 다루긴 할 그 잠깐 인트로덕션만 하고 끝낼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 MC 메서드 같은 경우에는 이 에피소드를 하나를 싹 돌리고 그러고 나서 그 끝까지 도달을 해야지 그 폴리시 업데이트를 시킬 수가 있는데 TD 러닝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그러면 너무 비효율적이다라고 해서 좀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서 그 게임을 한다 고 치면은 그 A에서 B로 움직였을 때 한 번 업데이트 시켜주고 폴리시를 그리고 B에서 C로 움직였을 때 한 번 또 업데이트 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냥 업데이트 시켜주는 게 TD 러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40분인데 좀 쉬죠. 네, 10분 쉬고 그리고 그 다시 50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어디에서 떠났는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네. DP로 이제 좀 예시를 돌아오게 됐는데,
DP의 경우에는 전에 이 슬라이드에서 말한 것처럼 여기서 가정이 하나가 그냥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들을 저희는 알고 있는 가정하에 그냥 진행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알기 전에 좀 리턴에 대한 정의를 먼저 좀 해줘야 되는데요. 리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GT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이 되는데, 뭐야 그 표현을 하는데 GT가 뭐냐? 그냥 사건 T 이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리워드의 합을 의미를 하는데 이전에 그 제가 알파를 가지고 그 뭐 디스카운트 팩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선 감마로 이렇게 디스카운트 팩터를 표현을 하고 있고 얘를 고려를 해서 표현을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GT가 표현이 되는데요. 그럼 얘를 서메이션식으로 고친다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왜 디스카운트 팩터가 있냐라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이게 그 만약에 물론 이게 대부분의 경우에는 터미널 스테이트가 있지만 근데 터미널 스테이트가 없는 경우에는 그럼 이게 계속해서 R 무한대까지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R 무한대까지 고려를 하기 싫어서 그래서 어찌 보면은 감마 팩터를 통해서 좀 0으로 좀 수렴을 시켜서 그래서 좀 그 뭐냐 컴퓨테이션 에러를 이런 식으로 좀 방지를 시킨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그 논문을 한번 봤었는데 뭐 실제로 적용할 때는 이 미래 시점들을 한 뭐 16 스텝까지만 앞으로 보는 경우가 좀 뭐 그 정도도 사실은 되게 많이 보는 셈이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 예시로 다시 돌아오자면은 이 예시에서 그 감마가 0.5, state 1이 room 1, state 2가 room 2, 그리고 state 3가 outside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G1 즉 그 G1에 대한 리턴 값 같은 경우에는 이 R2 플러스 감마 곱하기 R3 플러스 R4 이런 식으로 되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좀 살피자면은 R2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룸 1에서 그 이렇게 룸 2로 이동을 했을 때 생기는 리워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겠고요. 감마가 곱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감마가 여기 0.5로 있고 그리고 R3의 경우에는 룸 2에서 룸 룸 2에서 아웃사이드 룸 2에 도달했을 때 리워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R은 마이너스 2가 여기 곱해지고 그리고 감마 제곱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오타가 났네요. 네. 감마 제곱 곱하기 R4고요. 이거는 죄송합니다. 그래서 0.5의 제곱 곱하기 여기 보시면은 어 마이너스 1이 잠시만요. 근데 뭔가 좀 실수를 했는데 근데 그 좀 양해 부탁드리고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좀 지원을 이렇게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잡담방에 그 다음에 좀 고쳐서 이 슬라이드만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리턴 값을 이용해서 state value 펑션을 구축하는 게 가능한데요. 이 state value 펑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스테이트에 있을 때 이 스테이트의 그 리턴에 대한 기대값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식 구성이 GT에 대한 기대값인데 여기 그 컨디셔널이 그 만약에 스테이트 현재 있는 시점이 S면은 그럼 여기에 대한 그 GT에 대한 기대값으로 이렇게 구성이 됐죠. 근데 이것으로 이렇게 save value 펑션이 이렇게 구축이 됐는데 얘에 대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것을 그냥 바로 구하는 게 사실 거의 불가능해요. 이렇게 그냥 바로 한다고 하면은 그냥 불가능할 뿐더러 뭐 얘를 그냥 구축하는 게 아예 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좀 재기적인 형태로 좀 식을 재건축하는 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VS가 GT인데 GT가 이런 식으로 좀 포뮬레이션이 되겠죠. 얘를 이 뒤에 있는 이 RT 플러스 2는 그대로 두고 이 RT 플러스 2부터 나머지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좀 재기 형태로. 그래서 이 VS라는 표현을 빌리자면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축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은 얘를 그대로 그냥 좀 풀자면은 얘를 그냥 어쨌든 간에 기대값 안에 있으니까 얘를 두 개로 이렇게 두 개의 기대값으로 나눠줄 수 있는데 이것을 나눈 이유는 사실 이 앞에 있는 것을 좀 표현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좀 쉽게 좀 표현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나눈 건데 우선 첫 번째를 보자면은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점이 S라는 스테이트 있고 그리고 그러면은 리워드 T 플러스 1 시점에서의 리워드의 기대값이 뭐냐라고 했잖아요. 얘도 결국에는 그러면은 S에서 다른 액션들을 취할 수 있는 모든 확률들을 결국엔 구해 그 다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이 앞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기대값을 풀자면은 이런 식으로 이
이게 필기를 하자면은 얘가 얘를 의미한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왜인진 이해가 되시죠? 얘가 어차피 확률이니까 뭐 그냥 기대값을 뭐 PDF 곱하기 그냥 해당 그 값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그냥 해당 값이고 그리고 이게 그 PDF 역할을 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보자면은 감마가 지금은 그냥 컨스턴트죠. 확률 변수가 아니라. 그래서 이 간만에 이렇게 튀어나올 수가 있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튀어나오는 형태로 구성이 되는데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BS T 플러스 1에 대한 기대값을 S 시점에서부터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S 시점이기 때문에 얘도 똑같이 이 S 시점에서 다른 액션으로 갈 확률들을 모두를 합해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 밸류 같은 경우에는 결국 그 시점에 어느 시점에 도달하게 됐냐 어느 스테이트에 도달하게 됐냐 그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쨌든 간에 이 스테이트하고 액션을 취하게 되면은 그 다음 다음 스테이트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스테이트를 다 고려를 해서 이렇게 밸류 펑션을 구축을 하면은 그럼 이렇게 그 뭐냐 기대값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이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네, 송경 교수님 잘하시던데 이거 쓰는 거 근데 어렵네요. 네, 뭐 어쨌든 간에 state value 펑션을 요약을 하자면 state value 펑션이 원래대로면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얘를 구하는 게 사실은 되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어떤 재기적인 형태로 좀 바꿔주자면은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state value 펑션을 구할 수가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state value 펑션을 구축을 하게 되는 게 사실상 이 식을 벨맨 이퀘이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벨맨 이퀘이션 DP 뭐 예를 들어서 막 이 그 누가 뭐 강학습 들었다. 강학습 그러면 DP 뭐 이런 거 알아? DP 알지? DP 뭐 벨맨 이퀘이션 사용해서 뭐 하는 거 이 정도로 얘기해도 어디 가서 강학습 좀 친다 정도 소리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제 목표는 사실 여러분들이 강학습에 대해서 입문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좀 강학습 좀 친다라는 소리 정도 듣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그렇게 물어본다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은 스테이트 밸류 펑션이잖아요. 그래서 스테이트만 고려를 하는데 근데 이거를 액션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은 액션 밸류 펑션을 구축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진짜 간단하게 여기에다가 그냥 A라는 액션만 추가된 겁니다.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냥 A만 추가가 됐고 그래서 여기 컨디셔널에도 그냥 만약에 state S에서 내가 액션 A를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도 고려를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V라는 펑션 대신에 그냥 Q라는 펑션을 지금 사용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지금 여기 확률 보시면은 이 그 뭐냐 다음 시점에 대한 액션들도 뭐 좀 식이 이렇게 좀 다르게 구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state 그 뭐냐 액션 밸류 펑션에 대한 벨맨 이퀘이션은 얘를 이렇게 표현하면은 그게 그 그 액션 밸류 펑션에 대한 벨맨 이퀘이션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그 처음에 정의한 것들 중에서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한 것이 하나 있는데 뭐 물론 설명해 드리긴 했는데 좀 여기에서 다시 설명을 하자면은 policy라는 것은 무엇이냐? policy가 사실은 그냥 어떠한 그냥 뭐랄까 어떤 문제 뭐 세팅이 있으면은 그럼 이 그 스트래티지를 어떤 식으로 좀 구축할 거냐 이거잖아요. 이것을 좀 다른 의미로 좀 해석을 하자면은 내가 어떤 스테이트 S에 있으면은 이 스테이트 S에 있을 때 어떠한 액션 A를 취하는 게 좀 더 좋을 것이다를 정해주는 그 뭐랄까 일종의 스트래티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그 포멀 데피니션을 좀 보자면은 보통 이렇게 파이 A 기분 S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얘를 좀 그 뭐 파이라는 표현이 지금 너무 이상하잖아요. 저도 왜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property로 이렇게 좀 해석을 하자면 이렇게 우측과 같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래서 S 시점에서 액션 A를 취해야 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얘가 결국에는 다른 얘를 모든 그 A하고 S 조합을 꾸리게 되면은 이 파이는 사실상 그냥 어떤 분포잖아요. 그래서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자면은 그 파이는 어떤 분포로
방식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여기에는 지금 v파이 s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얘를 v파이 부분이 보통 파이 부분이 뭐냐 확률 변수를 의미를 하잖아요. 여기에서도. 근데 이 왜 확률 변수냐라고 한다면은 얘가 사실상 이렇게 모든 A하고 S 조합에 대해서 꾸리게 되면은 그의 그냥 확률 변수로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DP 세팅에서 저희가 알고 있다는 것을 좀 정리를 하자면은 state S와 액션 A를 취하게 되면은 state S 프라임에 도달할 확률이 DP 세팅에서 저희가 알고 있는 거고요. 폴리시의 경우에는 이것과는 좀 달라요. 이것과는 좀 다르게 state S에서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까에 대한 그 스트래티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오케이. 그럼 DP 뭐 이해됐어. 그러면 폴리시도 이해됐어. 그러면은 여기서 또 제가 설명 안 드린 게 뭐냐면 그러면 옵티멀 폴리시를 구하기 위해서 좀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할 거냐. 그거는 보통 폴리시 이밸리에이션과 폴리시 임프루브먼트를 반복을 통해서 이 반복을 시키는 게 그 폴리시 이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것을 반복을 함으로써 이 옵티멀 폴리시를 구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폴리시 이밸리에이션의 폴리시 이밸루에이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먼저 드리자면은 폴리시 파일을 그냥 고정을 시켜서 얘를 기준으로 옵티멀 밸류 펑션이 그 뭘까인지를 구하는 게 폴리시 이밸루에이션 단계고요. 폴리시 임프루먼트 같은 경우에는 그럼 폴리시 이밸루에이션 P 단계에서 이 V 프라임 S를 구했을 거 아니에요. 얘를 그냥 고정으로 폴리시를 귀대하게끔 업데이트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EM 알고리즘 뭐 저번 학기 때 배우신 분들이라면은 아시겠지만 이게 사실은 그 expectation 단계와 그리고 이게 maximization 단계와 좀 비슷한 식으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동의하시나요? 네. 끄덕여 주세요. 네. 좋아요. 그럼 폴리시 이밸루에이션 단계를 좀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벨맨 이퀘이션을 식을 이런 식으로 구축을 했었다고 말했잖아요. 그럼 얘를 사실은 식은 수식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이렇게 되는데 뭐 실제로는 저희가 이거를 바로 구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터레이티브하게 좀 바꿔준다면은 이렇게 그 k 플러스 1 그리고 여기 k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본다면은 여기 우측 그림과 같이 나오게 되는데 이 알고리즘을 좀 보자면은 그냥 뭐 어떤 인풋 파이 폴리시에 대해서 있다면은 얘를 밸류를 결국엔 구하는 게 얘에 대해서 그냥 밸류를 구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그냥 밸류를 그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이거를 그냥 반복을 하고 그리고 밸류를 먼저 처음에 그 이 각 스테이트에 대해서 먼저 밸류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 밸류를 이 벨만 이퀘이션 여기 있죠? 이거를 그냥 그대로 갖다 박아서 얘를 업데이트 시킨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데 이 안에 있는 폴 룹 자체를 언제까지 반복하냐? 어느 정도 좀 수렴했다 싶으면은 반복을 한다. 어찌 보면 EM 알고리즘과 비슷하죠? 맞나요? 네,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예시로 좀 상황을 들자면은 어, 이 4x4 그리드 월드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리고 저희 액션이 상하 좌우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다면은 그냥 여기 1 스테이트로 그냥 다시 돌아온다고 할게요. 그리고 어딜 가든 간에 뭐 이거는 그냥 폴리시가 그냥 고정이라고 할게요. 그냥 모든 것에 대해서 그냥 4분의 1 확률로 갈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그리고 그 어딜 가든 간에 이 갈색 부분이 갈색인가요 이게? 갈색이네요. 네, 갈색 부분이 아닌 이상 사실상 그냥 그 마이너스 1이라는 리워드 갖게 될 거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얘 이 만약에 이거를 좀 이발루에이션을 좀 반복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우측과 같이 나오게 되는데 네, 좀 좋네요. 보시면은 처음에는 그냥 0으로 그냥 모든 것을 세팅을 해요. 그 다음에 어쨌거나 이 지점과 이 지점에 도달하면은 그냥 리워드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 0이겠죠. 그래서 이 지점들에 대해서는 그냥 계속해서 밸류가 0이고 그리고 처음 한 번 하면은 어딜 가든 간에 그냥 밸류가 그냥 0일 거예요. 그 다음에 얘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자면은 다음 슬라이드 있는데 이 이게 왜 1.7로 됐고 얘가 2.0으로 됐냐 좀 살피기 위해서 이 시점에 대해서 그냥 정확하게 좀 예시를 좀 볼게요.
B2K가 지금 2니까 B2 그리고 S라는 시점을 그냥 이 스테이트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벨맨 이퀘이션을 좀 갖고 오자면은 이런 식의 식이 구축이 되겠죠. 근데 보시면은 어 여기에서 리워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왼쪽으로 가면은 그냥 0이고 그리고 우, 우측 아래 그리고 위로 가게 된다면 다 마이너스 1이죠 리워드가. 그래서 보시면은 리워드 같은 게 그렇게 구성이 되고 어 그 BKS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이 시점으로 가게 되면은 이전 시점에 있었던 밸류를 그냥 그대로 갖고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파이 A 기분 S 같은 경우에는 다 4분의 1이죠. 왜냐하면 어떠한 이 시점에 있으면은 저희가 상하 좌우 이렇게 다 그냥 4분의 1로 그냥 고정을 폴리스를 박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는 그냥 다 4분의 1입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이 스테이트에서 왼쪽으로 가게 되면 확률이 왼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 스테이트에 도달 확률은 몇일까? 당연히 이건 그냥 1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냥 상하 좌우에 대해서 좀 해보겠습니다. 어, 우선은 얘는 4분의 1로 이렇게 고정을 받고요. 우선 이쪽 상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만약에 위쪽으로 가게 된다면 여기 다시 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 S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똑같은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리워드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똑같은 곳으로 돌아왔으니까 그냥 마이너스 1 그리고 어쨌든 이 확률은 1이니까 그래서 1 곱하기 이 VK S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이 이전에 있던 이 K를 가지고 여기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얘를 그냥 마이너스 1을 갖다 박는 겁니다. 상도 그렇고 하도 그렇고 우도 그렇고 다 똑같죠? 그럼 좌를 한번 살피겠습니다. 왜 똑같냐라고 한다면은 다 밸류가 여기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건 다 똑같고 반면에 좌로 가게 된다면은 리워드는 어쨌든 간에 마이너스 1은 맞는데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전 시점에 있던 BK S 프라임 같은 경우는 여기 도달하게 되는데 얘는 0이죠. 그래서 여기 0이 들어간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얘네들에 대해서 다 합을 하게 된다면은 마이너스 4분의 7이 나와요. 얘가 마이너스 1.75인데 얘를 반올림이 아니죠. 반내림이죠. 그 반내림 내림? 네, 그렇게 하게 된다면은 마이너스 1.7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된 값이 1.7로 이렇게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자동화 시켜 준다면은 어, 자동화 시켜 준다면은 이런 식으로 그 K가 뭐 10까지 가게 된다면 이렇게 되는데 뭐 어느 정도 K가 3일 때만 가도 어느 정도 옵티멀 폴리시가 그 이 밸류를 기반으로 옵티멀 폴리시가 나올 수가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 네, 이게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게 폴리시 이밸리에이션 단계고 그럼 이제 폴리시 임프루브먼트 단계는 뭐냐? 이 저희가 폴리시 이밸리에이션에서 한 게 뭐냐면 이 이밸류의 폴리시를 고정으로 받고 그리고 밸류를 구한 거잖아요. 그럼 밸류를 구한 것을 토대로 이제 저희가 폴리시를 다시 업데이트를 시켜주는 게 폴리시 임프루브먼트예요. 그래서 EM 알고리즘 맥시마이제이션 단계와 좀 얼추 비슷하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어떤 식으로 업데이트 시키냐 그냥 이 업데이트된 뭐 지금은 그 액션 밸류 액션 스테이트 펑션을 쓰기는 하는데 근데 이걸로 좀 해석을 하자면은 그냥 이 얘를 최대화시켜주는 액션이 뭘까 그거를 그냥 여기 폴리시에다가 새로운 폴리시에다가 그냥 담았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이거는. 그냥 얘를 식을 풀면은 이렇게 되는데 얘는 그냥 벨만 이퀘이션 식을 풀면은 이렇게 나온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얘를 업데이트 할 때도 결국 벨만 이퀘이션을 사용해서 업데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좀 구성이 됐고요. 그러면 폴리시 이트레이션은 뭐냐? 폴리시 이벨레이션과 폴리시 임프루먼트를 반복을 통해서 옵티멀 폴리시에 결국엔 도달하게 된다는 것에 대한 내용인데요. 보시면은 그냥 이것과 같이 그냥 이것을 쭉쭉쭉 반복을 하게 된다면은 그냥 옵티멀 폴리시에 어느 정도 결국엔 도달을 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고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는데 그냥 뭐 폴리시 이발레이션 단계는 아까 얘기했던 그 알고리즘과 똑같고요. 폴리시 인프루먼트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그냥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그냥 그 폴리시를 그냥 이렇게 이 벨만 이퀘이션 아르구맥스를 시켜주는 벨만 이퀘이션을 그냥 업데이트 시켜준다. 뭐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20슬라이드가 남았는데 DP에 대한 좀 정리를 하자면은 그러면은 이 세 가지 가정만 만족이 된다면은 DP를 진행할 수가 있고요. 첫 번째 가정은 환경의 다이내믹스들을 모두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냥 뭐 말 그대로 environment에 대한 마크업 디시전 프로세스 모델이
있다 우리한테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연산하기 위해서 뭐 이건 너무 당연하죠. 근데 충분한 자원이 필요하다. 3번은 스테이트들이 어쨌든 간에 MDP 구성을 했기 때문에 마크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다. 스테이트들이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DP는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MC 메서드로 넘어갈 건데 힘드네요. DP와는 다르게 MC 메서드의 경우에는 환경에 대해서 모든 거를 알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에이전트의 경우에는 그 이 environment와 world environment와 그 인터랙을 하는 게 아니에요. DP 단계에서는. 왜냐면 할 필요가 없죠. 그냥 뭐 어차피 내가 여기에서 뭘 취할 때 이게 나오게 될 텐데 이걸 다 알고 있는데 뭐하러 그냥 인터랙을 하냐. 그래서 사실상 엑스플로러를 하는 것도 아니죠.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배고프면은 뭐 내가 뭐 0.1 확률로 뭐 풍년을 갈 거야. 아니면 뭐 0.2 확률로 뭐 아소비바를 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 그런 것들을 다 알진 않잖아요. 저희가 그냥 그 상황 가봐야 알지. 그리고 뭐 여러 변수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상 그 DP 세팅에선 엑스플로러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스테이트가 만약 S고 스테이트 S에서 액션 A를 취하게 된다면은 S 프라임이라는 스테이트에 도달하게 될 확률을 우리는 사실은 모른다. 실제로는. 그래서 이 MC 메서드의 경우에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밸류를 그냥 mean return으로 그냥 assume을 하게 됩니다. 이 mean이라는 것 때문에 이 몬테칼로라는 것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비유를 좀 예시를 들자면은 송기훈 교수님 강의 안에서 따온 건데, DP 같은 경우에 왼쪽처럼 이 화살표들을 저희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 MC 같은 경우에는 이 화살표를 저희가 다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얘를 그냥 이 환경하고 그냥 직접 대면해보고 이렇게 갖고 이렇게 왔네. 리워드가 이렇게 나왔네. 다시 회귀.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반복이 된다가 MC 메서드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MC 메서드도 크게 그 first visit MC와 every visit MC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뭐 사실상 first visit MC만 알면 되고요. first visit MC 같은 경우에는 에피소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가 이거 시작했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가서 이 에피소드가 사실상 그냥 한 개의 에피소드죠. 이 에피소드에서 처음으로 set S를 발견했을 때만 이렇게 밸류를 업데이트 시켜주고, every visit MC 같은 경우에는 set S를 매번 발견할 때마다 밸류를 업데이트 시켜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슷하긴 한데 다른 점이 딱 이거밖에 없고요. 그래서 set S가 또 first visit MC 같은 경우에는 set S가 다시 와도 그냥 얘를 그냥 무시를 해버려요. 나중 시점에 또 다시 튀어나와도. 그래서 first visit MC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는데, 뭐 여기서 핵심이 뭐가 있냐라고 한다면은 뭐 트리카웃 같은 경우는 그냥 무시를 해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루프가 여기 들어가 있죠. 그래서 loop for each episode인데 얘를 그 폴리시를 기준으로, 어떤 폴리시를 기준으로 그냥 그 에피소드를 하나 만들어줘요. 이런 식의 에피소드를 하나 만들어주고 이 에피소드 기반으로 ST가 나올 때까지 그냥 이 G를 업데이트 시켜준다. 그리고 만약에 ST가 나온다면은 그 밸류까지 업데이트 시켜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학습 수업에서는 이거를 예시를 들었는데, 근데 그 여기서 그냥 뭔지만 좀 설명해 드리고 가자면은 블랙잭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이게 설명하기도 좀 길어서 얘는 그냥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은 에피소드를, 여기서 핵심 뭐냐면 에피소드 여러 번 진행함으로써 이게 좀 더 그 스무트해진 밸류를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게 이쪽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이쪽에 대해서는 블랙잭이라는 게임이 어쨌든 간에 20일을 누가 먼 20일 넘으면 사실상 지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21 혹은 20, 19 이 정도의 값들이 사실상 좀 더 높은, 이길 확률이 좀 더 높죠. 그래서 보시면은 플레이어 썸이 20일 근처일 때 좀 더 이길 그 밸류가 좀 더 높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경향성이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가 많네요. 네, 폴리스도 여기에서 그 좀 학습을 시키게 되네요. 왜냐면 저희가 모르잖아요. 폴리스도 어쨌든 간에 학습을 시켜야 되니까. 학습 방식이 어떻게 됐냐? on policy 메서드과 off policy 메서드가 있는데요. 얘가 조금 중요하긴 한데 근데 간단해요, 생각보다.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은 on policy 메서드 같은 경우에는 폴리스가 그 뭐랄까 저희의 스트래티지인 폴리시가 있고 에피소드를 만드는 폴리시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어쨌든 간에 저희는 에피소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그 전략을 통해서 에피소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폴리시가 결국엔 두 개가 있는데 온 폴리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얘네 둘 다 똑같은 폴리시다. 내가 새로운 데이터를 만드는 것과 그 전략을 업데이트 시켜주는 폴리시가 둘 다 똑같고, 오프 폴리시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새로운 에피소드를 만드는 주는 폴리시와 그리고 학습시키려고 하는 폴리시가 둘 다 다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빠르게 넘어가긴 했는데, 근데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좀 참으시고요. 그 MC 메서드에 대한 좀 정리를 하자면은, 그 MC 메서드의 경우에는 그 월드 모델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월드 모델을 또 구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막 그 월드를 그냥 다 담는다, 이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확률, 그러니까 저희가 어떠한 스테이트 S에서 액션 A를 취할 때 나오는 그 스테이트의 확률을 저희는 모르고 있다. 그래서 오로지 그 샘플된 트래젝토리들에만 결국에는 의존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그 엑스플로링 부분이 여기에서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에피소드를 경우에는 샘플을 하기 이전에, 그래서 모든 그 어쨌든 간에 그 에피소드를 하나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만들어준다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시점 그 S에서 S1으로 갈 수도 있고 S2로 갈 수도 있고 S3로 갈 수도 있고 등등 이렇게 있는데, 이 가능 확률들이 0 이상이어야 된다. 그래서 스테이트 액션 페어가 다 0 이상이어야 된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여기에서 MC 메서드의 핵심은,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min 리턴을 통해서 밸류 펑션을 좀 업데이트 시킨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상 풀 모델이 필요 없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그러면은 어디서 MC 메서드 알고 있어요,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어, 한 12 슬라이드 정도 남았는데 빠르게 끝내죠. 네, 힘드네요. TD 러닝의 경우는 제가 아주 짧게만 설명해 드린다고 했는데 진짜 짧게 설명해 드릴 거고요. 보시면은 TD 러닝의 경우에는 이 그 MC 메서드와 DP 메서드의 어느 정도 좀 중간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DP 이게 DP인데 DP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밸류 펑션 업데이트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사실상 이 월드가 이 빨간색으로 칠한 것과 같이 월드가 어느 식으로 좀 굴러가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부스트래핑을 통해서 그냥 저희 밸류 펑션을 업데이트 시켜주기만 하면 된다가 DP의 핵심이고요. MC 메서드의 경우에는 이 전체 환경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니까 DP의 경우는 이걸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MC 메서드의 경우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여기 이 ST라는 시점에서 그냥 끝까지 진행해보자. 터미널에 도달할 때까지. 그리고 이거를 기준으로 그 GT를 생성을 시켜주고, 그리고 GT를 생성하는 것을 통해서 이 VST를 업데이트 시켜주가 주자가 그 MC 메서드의 핵심이고요. TD 러닝의 경우에는 어 이런 식으로 그 끝까지 도달하지 않고 어느 정도 좀 한 스텝으로 이렇게 돼 있죠. ST에서 ST 플러스 1로 갔죠. 그래서 얘만을 기준으로 그냥 좀 밸류를 업데이트 시켜주자가 이 그 TD 러닝의 핵심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따지고 보면은 ST 플러스 1, ST 플러스 2까지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 투 스텝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원스텝 2D 뭐 원스텝 TD 뭐 투스텝 TD 뭐 이런 식으로 불러집니다. 식은 이렇게 생겼는데 예, 좀 어렵다,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는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좀 방법론들에 대해서 좀 잠깐 좀 설명하자면은 어 TD 러닝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TD 제로가 있고, TD 제로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식을 통해서 그냥 그 밸류 펑션 업데이트 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쌀사 같은 경우에는 액션 밸류 펑션을 그 업데이트하는 그냥 언플리시 방식이다. 그래서 이게 왜 설사로 불리냐라고 하면은 스테이트 프라임, 액션 프라임, 리워드, 스테이트 액션이기 때문에 쌀사로 불립니다. 그래서 그 뭐 그런 식으로 불린다. 어, 음, 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큐러닝의 경우에는 액션 밸류 펑션을 그 업데이트 시키는 거는 이것과 똑같아요. 비슷한데 근데 뭐 달라진 점이 뭐가 있느냐? 두 개의 큐 펑션을 활용을 시켜서 그 이 q 펑션이 하나는 바깥에 있고 하나는 안에 있어서, 그래서 좀 두 개의 q 펑션을 어떻게 좀 잘 관리를 시켜줘서 그 뭐냐 밸류 펑션을 업데이트 시켜주기 때문에,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오프 폴리시 방식을 좀 업데이트 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거의 다 끝났어요. 네. 어 애플리케이션을 좀 넘어가자면은 사실 애플리케이션 4개 정도 그냥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리자면,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냥 얘 자체가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반으로 그냥 강학습을 학습을 시킨다. 그래서 자율주행도 그냥 사실상 이 그 로보틱스의 하나의 예시고요. 네, 빠르게 넘기겠습니다. 그 레코멘데이션 시스템, 추천 시스템도 이 그 뭐냐 뭐라죠? 그 강학습에 좀 적용시킬 수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그 추천 시스템이 전통적으로는 그냥 과거에 있는 그냥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 한 번에 그냥 추천을 시켜주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과거에는 그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뭐 실제로는 실시간으로 저희 알고리즘 뭐 쇼츠나 릴스 볼 때도 넘겼을 때 이거 재밌는데 그 좀 오래 보고 있으면은 다음 넘기면은 비슷한 게 또 뜨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이 강학습을 통해서 뭐 업데이트가 된다. 이 정도로 강학습도 좀 적용시킬 수가 있다. 여기에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그 그래프 문제들 중에서 아주 좀 대표적인 문제가 Traveling Salesman Problem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냥 그 이 각각의 노드가 그냥 그 뭐라죠? 어 각각의 노드와 그 지점이라고 좀 생각을 한다면은 얘네들을 어떤 식으로 좀 한 개의 줄로 좀 연결을 시켜서 이 줄에 대한 엣지죠. 결국엔 이 줄들이. 그래서 이 엣지를 어떤 식으로 좀 최소화시킬 수 있을까? 한 근데 다 연결한 채는 유지한 채. 그런 게 그 TSP 프로블ем인데 근데 이게 그 뭐 강학습을 기반으로 좀 가능하다고 하는데 뭐 정확하게 저도 파보진 않았지만 근데 최근에는 그 배달 민족에서 그 어떤 공모전을 열었더라고요. 그래서 배달 민족 그 쿠팡 플레이도 보시면은 그 어떤 라이더를 그 어떤 지점에다가 좀 잘 배치를 시킬까 그리고 뭐 뭐라죠 한 집 배달이 아니라 여러 집 배달 그런 것도 결국에는 이러한 문제를 기반으로 이런 문제로 포뮬레이트 시킬 수가 있다 이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LLM인데 그 LLM 다들 챗GPT 열심히 쓰고 있죠. 저는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LLM 같은 경우에는 강학습이 어떻게 쓰여?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 RAHF라는 게 있는데 얘가 Reinforcement Human Feedback인데 만약에 저희가 LLM을 학습을 시킬 때 LLM 학습을 시켜도 결국엔 저희가 사용자가 저희잖아요. 저희인데 근데 LLM 보고 예를 들어서 막 폭탄 제조법을 만들어줘 뭐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하면 LLM이 좀 옳게 답변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것을 프레퍼런스를 어떤 식으로 좀 조절할 거냐 그러한 것들이 강학습을 기반으로 좀 업데이트 된다. 그래서 뭐 파인 튜닝이 들어가긴 하는데 네 여기에서도 그 강학습이 들어간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끝났습니다. 그래서 컨클루전을 좀 하자면은 죄송해요. 이것만 좀 하고 끝낼게요. 네, 강학습 같은 경우에는 환경과 직접 인터랙을 하면서 학습시키는 방법. 멀티한 밴드 같은 경우에는 수업 머신을 중에서 여러 수업 머신들이 있는데 어느 거를 좀 당겨야지 좀 최적의 그 보상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문제고 MDP의 경우에는 스테이트에서 스테이트로 이동을 할 때 걸리는 그 확률이 그 마크 프로퍼티가 담겨져 있다. DP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월드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다 알고 있는 그냥 세팅이고 MC 같은 경우에는 DP와는 다르게 그런 것들 다 몰라서 그래서 민 리턴을 통해서 에피소드를 딱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민 리턴으로 밸류 펑션을 업데이트 시키는 거고 TD 러닝 같은 경우에는 MC와는 다르게 에피소드 다 기다리지 않고 일부만 딱 잘라서 이것을 그냥 업데이트 시키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귀여운 그림이라고 생각해서 갖고 왔는데 그냥 강학습에 대한 한 줄 요약을 하자면 이렇게 생겼고요. 네, 그래서 이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